시장의 흐름을 컴팩트하게 진단해보는 머니그램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 속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시장에 요즘 큰 이슈가 없는 가운데 종목 테마 장세와 함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장에선 또 어느 포인트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머니그램 코멘트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섹터부터 함께 확인해보시죠. 송율 매니저가 남겨줬습니다. 신규 관심 섹터로 K 콘텐츠에 주목해보세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노려볼 기회입니다.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요즘 이 K 콘텐츠를 비롯해서 미디어와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전쟁 우려와도 무관하고 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조금 올라오면서 K 콘텐츠 관련주 계속 주시해봐도 좋다.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략도 함께 만나볼게요. 다음은 김용빈 주임이 남겨줬는데요. 빠른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잦은 매매보단 보유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남겨줬네요. 어제 시장은 여러 가지 섹터들의 등락이 있었고 또 테마적인 순환매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다음 코멘트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지은 대표가 남겨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하고 있어요. 금요일인 만큼 오늘은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고 남겨줬네요. 어제 믿었던 조선주 하나오션부터 HD현대중공업 빠지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고요. 하나시스템도 11%대 급락이 나오면서 이 방산주마저 실망감을 안겨줬죠.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고 수급마저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우선 관망해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전략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이창원 매니저가 준비해줬는데요.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여요. 이 점 주목하시길 바래요 라고 남겨줬습니다. 네, 금값이 오늘 요즘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짚어본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는 잠시 주춤해 가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 수요는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코멘트도 이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남겨줬어요. 트럼프 집권에 따른 M&A 증가, 경영 환경 개선 등 시장 변화에 주목해보세요 라고 남겨줬네요.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되면서 M&A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법인세 인하나 규제 완화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영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마지막 코멘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슬희 팀장이 남겨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타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요. 방산주들 단기 조정 시에 매수해보세요 라고 전략 남겨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방산주가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들 보였는데 이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장인 만큼 조금 더 세밀하게 전략 짜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슬희 팀장 전화 연결해서 시장 대응 방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계속해서 수급도 부재하고 부진한 시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이제 마감 60분 전에 4대 지수와 함께 엔비디아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 강세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 중에 있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수급 부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장에서도 외국인이 코스피 2,593억 그리고 코스닥은 806억대 순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달 동안 약 16조 원대를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데는 결국 이제 AI 산업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 전망에 대한 우려 등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국내 증시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칩스법 폐기라든지 이런 대외 악재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는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상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는 추세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들 위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상승폭 제한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가운데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전략 가져가 보는 게 도움될까요, 팀장님? 네, 여전히 현재 시장에서는 좀 투트랙 전략이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인 이제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방산, 우주 등 이런 종목들의 기관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 관련주였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모아가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뭐 IRA 폐지 그리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IRA에 대한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원들이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봤었을 때도 취임을 했던 당시에는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만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양호한 수익률들을 좀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련주들의 어떤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긴 호흡으로 매수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 짚어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남겨주신 이슬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벤트도 부재한 상황인 만큼 관망해보자,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코멘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전략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K 콘텐츠주 꾸준하게 주시해보자라는 전략이 있었고 어제 쉬어갔던 방산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그램 시간이었습니다.